2022 카타르 월드컵이 1차전을 끝내고 2차전으로 돌입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언론과 축구 팬들의 이목이 카타르 월드컵에 쏠려 있는데 이 자기도 좀 관심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바로 호날두 선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뷰 때문에 맨유와 호날두가 상호 계약 해지를 했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일말의 양심인지 모르겠지만 이 호날두 선수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700만 파운드가량, 하나로는 약 273억 1,679만 원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11월 14일 날 풀럼전을 극적으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저도 기쁨에 좀 잠겨서 이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뉴스에서는 호날두 독점 인터뷰 논란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호날두 선수가 문제가 된 인터뷰 발언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달라지고 싶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이 팀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이후로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를 내쫓으려고 했다. 팀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제일 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랑닉은 코치도 아닌데 어떻게 감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맨유 같은 빅클럽이 랑닉을 감독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 세상이 놀랐을 것이다. 이제 전 감독 랑닉이 이제 사실 호날두 선수를 굉장히 많이 믿어주면서 이제 스트라이커로 자주 또 기용을 했고, 호날두 선수도 사실 저번 시즌에 득점왕,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살라 선수가 하긴 했습니다만 5골 차이로 이제 3위를 했죠. 자기를 좀 믿어준 감독인데 그래도 테나흐 감독님에 비하면, 근데도 저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전 감독에 대한 리스펙이 좀 많이 부족하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나흐 감독 관련해서도 당연히 인터뷰를 했는데, 테나흐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좀 등의 비난을 쏟아냈죠. 일단 호날두 쪽을 먼저 살펴보면, 호날두 선수는 원하는 대로 클럽을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러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가 확정되자마자 마지막 경기는 불참하고 이제 또 노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자마자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나가고 싶다. 경쟁력 있는 팀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여전히 바랄 것 같고, 이번 계약 해지를 통해서 FA로 어느 구단이든 입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입단 가능성이 높은 팀을 살펴보면 여전히 호날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던 토드 보일리의 첼시, 음바페가 잔류가 불행하다고 밝히면서 골머리 썩고 있는 PSG, 저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호날두 영입 의사를 보였었던 이제 도르트문트도 있겠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면서 포르투갈 리그로 굳이 돌아간다면 좀 배신자 소리를 듣긴 하겠지만 벤피카, 포르투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겠죠. 호날두가 다음 시즌을 생각한다면 스포르팅의 컴백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제 옛날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은퇴하기 전에 스포르팅으로 복귀하게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인터뷰를 과거에 한 적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구단은 첼시인데, 호날두 선수의 스타성이나 유니폼 판매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면 미국의 사업가인 토드 보엘리가 굉장히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욕심을 안 낼 이유가 없죠. 심지어 FA이기 때문에 죽음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영입 안 할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어쨌든 맨유와의 이적료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날 수 있겠는데, 이번은 어쨌든 FA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날두 선수의 홍보 효과도 톡톡히 보면서, 호날두 선수가 물론 나이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봐도 엄청날 것 같은 유니폼 판매량, 더해서 이제 첼시 구단 홍보까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사업가인 토드 보엘리가 영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호날두 선수가 원했던 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생겼죠. 물론 이번 시즌에는 호날두 선수가 스트라이커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 선수가 빠지면서 스트라이커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이제 앙토니 마르시알, 그리고 레시포드,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가르나초 선수까지가 스트라이커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마르시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슈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 레시포드 선수도 부상을 좀 자주 입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히트맵을 보면은 레시포드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음에도 측면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필수적으로 스트라이커 영입을 해야 할 듯 보입니다. 가르나초 선수는 너무 어리고요. 물론 레시포드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 자원이 레시포드 선수를 제외하고도 안토니,
산초, 펠리스트리, 엘랑가, 쇼레트레, 뭐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인 가르나초 선수 등 유망한 선수부터 뭐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들까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입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EPL에서도 이 최고 주급자이자 골칫거리인 호날두를 내보낸 것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선 주급이 세이브가 되고 어리고 유명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부상이 잦은 마르시알 선수,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쓰더라도 측면을 더 선호하는 레시포드 선수의 특성상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꼭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영입 가능성이 있는 스트라이커는 세네갈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코디 각포, 그리고 AS 로마로 이적했던 이 테미 에이브렘, 뭐 무리뉴 감독 밑에서 이제 좀 포텐을 터뜨리기도 했죠.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그리고 현재 PSG의 생활이 불행하다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린 음바페, 좀 가능성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폴리의 오시멘 선수와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릭스 선수 등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 감각도 많이 떨어진 호날두 선수이기 때문에 잘하고 호날두를 대체할 만한 이 스타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온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확실한 이득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상호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이 양쪽이 생각해도 그 방향이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 활약을 못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구단 내뿐만 아니라 EPL 최고 주급을 챙겨가는 호날두를 처리하기도 했고 또 이제 유망하거나 다른 스타 선수를 비교적 덜 부담스럽게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익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맨유의 한 팬으로서 또 이제 국내에 많은 팬들을 보유한 구단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월드컵이 끝나고 더 좋은 경기를 펼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